이미지로서 부각하기에는 예. 촌놈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어머님도 촌놈처럼 생겼습니다. 예. 촌놈처럼 보여요. 예. 그래요? 예. 예. 네, 오늘의 토크 주제 바로 경남 도정 공백 문제 없나입니다. 전지사만큼 도민들의 갈등을 많이 겪은 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대로 좀 드러나가야 돼요. 네. 여전히 홍준표식 그 도정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왜-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에. 왜 좀 쓴소리, 비판의 목소리.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프로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슈들을 100% 솔직하고 과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안녕하십니까? 김보경입니다. 네, 날카로운 분석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은 고향인 경남 고성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또 어려운 재판들에서 자주 승소를 거두며 실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그냥 촌놈으로 불러달라고 하신 촌놈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공 있는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요. 잘못됐다,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나서는 분입니다. 예, 거기다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는 면도 있어서 화끈하다, 또 뚝심 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뚝심의 사나이 이선 도의원, 여영국 경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끈하고 뚝심 있는 토크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얼마나 대담하게 대담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이모님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사실 좀 며칠 쉬었으면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선거 때 밀려있던 뭐 민원 문제라든지 네. 또 현안 문제 이런 밀린 숙제한다고 사실은 정신이 아직도 그러셨군요. 없습니다. 예. 오늘 남상권 변호사님은 예. 보통은 이렇게 법정에 주로 서시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렇게 공적으로 또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어떠세요? 생소하기도 하고, 예. 또 분위기 자체는 상큼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법정이 좋으세요? 스튜디오가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법정이 더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남상권 변호사님은 촌놈 변호사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보통은 촌놈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듣기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솔직하고 예. 좀 투박하면서 네. 경상도 참 사나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참 사나이. 참사나이. 네. 우리가 예. 꽃 중에도 참꽃이 있죠. 네, 진달래를 그렇죠. 우리가 참꽃이라고 예. 하듯이 참남자다. 참남자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촌놈하고 좀 일맥상통한다. 그렇습니다. 이미지로서 부각하기에는 예. 촌놈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본인에게 그런 촌놈의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촌놈이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어떤 네. 면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긴 것도 예. 촌놈처럼 안 생겼습니까? 안 그렇나요? 소탈하게 네. 보이십니다. 아니 네.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 아니 제가 촌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 어머님도 촌놈처럼 예, 생겼습니다. 예. 촌놈처럼 보여요. 예. 그래요. 예. 예. 기분은 나쁘지 않으시죠? 아니 그러면 꼭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뚝심의 사나이 여영국 의원님은요, 아이고,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아니, 제가 이제 동네에 나가면은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참 한 번씩 듣습니다. 어째 그래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열정이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보면 좀 소맹의식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제가 또 살아온 환경이 좀 네. 노동운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이제 잘못되고 좀 문제 있고 뭐 이런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네네. 뭐 이런 게 사실 좀 습성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홍준표 전 도지사와는 좀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홍 지사님이 자기가 좀 뭔가 좀 딸린다, 네. 좀 밀린다, 예. 뭐 이렇게 막 그 기분이 들 때 막 네. 상대에 대해서 예. 거침없는 예. 막말을 막 털어놓거든요. 네. 뭐 이번 대선 토론회 때도 보면 심상정 후보가 막 공격하면은 네. 뭐 베베 꼬여가지고 이런 말씀도 네. 한 두 번인가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저는 뭐 처음 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화는 났지만 네. 좀 절제하면서 네. 그렇게 대응을 예. 하려고 이미 그것도 좀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아, 뭐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이렇게 딸릴 때 그런 말씀을 한다라고 예, 예. 하는 것도 의원님의 판단이신 거죠? 주로 쭉 겪어보면 쭉 예. 그래요. 예. 아, 그러세요? 네, 네. 경험상 그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시죠, 우리 의원님이. 뭐 꼭 이용한다기보다도 근데 저는 사실 뭐 준비된 발언 예.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때 상황에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홍 지사님은 그걸 준비를 한 건지 모르지만 그냥 특히 굉장히 거북한 말씀들을 많이 내뱉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용한다는 말씀도 조금 거북하지 않으세요? 좀 거북해도 뭐 그러세요. 예. 두 분 뭐 서로에 대해서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시던 사이시죠? 어떠세요?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 만났는데. 뭐 밖에 있을 때 이제 변호사로 계시고 네. 저는 같은 지역구에 네. 또 유권자고 네네네. 저한테 잘해야 돼요. 예, 뭐 이래서 한 번씩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아, 그러세요? 이런저런 예. 모임에 가면 또 같이 또 얼굴이 부딪히기도 아, 하고 네.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경남도청 정무조정실장으로 네. 그래 들어오셨더라고. 조금 왜 이 자리에 왔지 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네. 제가 의원님께 예. 의원님 잘 모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막 제가 작년 7월 달에 네. 그 단식을 예, 예. 할 때 홍 지사께서 아마 단식을 왜 못 막았냐 네. 뭐 이런 책임을 물어서 예. 그 아마 문책성 사임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묘한 있습니다. 인연이네요. 네. 그렇지 않고 제가 뭐 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네. 사임을 했습니다. 두 분 뭐 특히 뭐 의원님은 또 고소를 평소에 많이 하시기도 하고 많이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좀 더 친분 관계를 쌓으셔서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뭐 듭니다. 지금 이제 노동 쪽에서 일로 하시다 보니까 네. 노동 전문 변호사가 계시니까 네. 네. 아마 그쪽에서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네. 제가 이제 도와 관련해서 네. 지금 고발을 당한 건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아직 재판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예. 혹시 이게 뭐 재판에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예를 들면 이 남 변호사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제가 의뢰를 하도록 그래야겠죠. 아, 저는 예, 아이고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촌놈, 뭐 뚝심의 사나이 이미지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묵직하지만 예리한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의 우리 지역 이슈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부동산 시장이 2010년 통합 이후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언론에서 기사를 보셨죠? 예. 사실은 인구 유출 이야기는 네. 전에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네. 창원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 서민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네. 장류라든지 아, 그렇죠.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집값이 높은 거에 대한 걱정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장유나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뭐 요즘 북면 신도시 쪽으로도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통합될 때 그 특히 뭐 마산이나 이런 이제 마산 지역 분들은 좀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했었던 면도 있었거든요. 네. 공급이 가행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예. 집값 자체가 거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버금갈 정도로 예. 집값이 폭등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니시티라든가 네. 감령 그 재개발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물량으로 지금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입주하려고 해도 예.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집값이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그분들도 이사를 가지 못하니까 네. 공급 가행 형태로 이 시장에서 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변호사님 집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집값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비싸게 사서 네.
좀 팔라고 하면 집값 내리고. 집값이 내리고 예. 뭐 이 머피의 법칙처럼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좀 문제가 안타깝네요. 네. 이제 2010년도 통합되고 난 이후에 네. 창원시 집값이 확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2011년부터 쭉 급등을 했는데 이게 특별한 상승 요인이 있었으면 공급이 딸린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거품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면 계속 공급은 또 확대되는데 왜 그럼 창원 인구는 유출이 되느냐? 결국 높은 집값 문제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자꾸 이 인구가 많이 유출된다 이런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좀 공급을 해서 맞습니다. 좀 주거 안정 정책을 네. 제대로 펼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상남도에서 네. 경로당 1,100곳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게 아마 그 폭염이나 한파 때 네. 어르신들이 이 전기세 아낀다고 아마 네. 이 에어컨도 안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시정하고 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어르신들의 전기값 전략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네. 좀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경남이 좀 그런 점에서 좀 뒤진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지표들 네. 중에 보면 네. 소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네. 많이 떨어지고 한데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행정에서 그런 공공시설에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간다면은 결국 미래에 좀 에너지 정책,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경상남도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네네. 전기 자동차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고 네. 또 네. 함께하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예. 의원님. 예, 참 좀 아픈 일인데요. 네. 노동절 참사라고 참 전 국민이 참 놀래고 참 좀 경악도 하고 이랬던 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근로자의 날인 1일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높이 수십 미터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좀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물론 그 사고 이후에 그 보상 책임도 원청이 책임지기보다는 하청이 책임을 졌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사고가 나자 이제 작업 중지가 내려져 가지고 한 2주간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못한 기간도 임금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고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잠깐 관심 가졌다가 또 뭐 잊어버리고 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 제대로 좀 개선이 되어서 좀 현장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안전을 상기시키고 네. 실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예. 원청 기업이 왜 이 사건의 배상 책임의 주체로서 기능하지 않고 하청에게 그것이 책임 소재가 넘어갔는지 예.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요 사고 자체만 이래 현상만 좀 보기보다도 예. 그 좀 우리 전 산업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다단계 하청 구조입니다. 하청. 하청의 재하청. 예. 특히 이제 심한 데가 조선소입니다. 네. 조선소인데 그거는 이제 1차, 2차, 3차 이 다단계가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사실은 좀 인간의 네. 노동자들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나 존엄성 이런 걸 좀 보장하기보다도 그냥 돈벌이 수단 이렇게만 치부되니까 이런 그 위험한 작업에 그냥 내몰리는 이런 구조부터 네. 좀 개선을 하고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이 반드시 좀 책임을 지고 또 처벌도 엄하게 하는 이런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따라잡는 핫 이슈 토크 두 분 지역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예리한 분석과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 주제 바로 경남 도정 공백 문제 없나입니다. 네,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가 늦어지면서 이 경남은 현재 도지사가 없이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도정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도정이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도정 공백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남도정은 어떻게 될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의미 없는 얘기 같지만 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 그리고 또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님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지사직을 사퇴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줄사퇴 방지, 그다음에 선거 비용의 전략,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의 검증 시간의 부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올 4월 9일 저녁 11시 57분에 네. 사퇴를 한 것이죠.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밤 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혈세 낭비와 도민들에게 혼란만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마지막 떠나는 이 도에 도민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본인의 선택이었다. 고민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선거는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에 따라 판단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으면 반드시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인의 사퇴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뭐 어떤 변명을 대도 이건 홍 지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야반 도주라는. 야반 도주라는 예. 것은 너무 성급하고, 네. 만약에 그 이전에 4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하셔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의 큰 공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공익적인 이유를 예. 왜 개인이 판단해? 그러면은 공익적인 이유를 자기가 하려면은 본인이 그 사퇴를 안 하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 안 되죠. 비용 문제를 들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아니요, 대통령 없습니다. 선거만 해도 이미 비용이 예. 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응? 그거는 자기는 하고, 다른 도민들은 그러면 그 빈자리 도지사 출마를 못하게, 응? 그렇게 꼼수 부리는 건 그건 안 맞죠. 그건 꼼수가 아니죠.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자기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예. 뭐 제가 볼 때 그리 봅니다. 뭐 법률의 약간의 허점을 예. 좀 악용을 해서, 특히 법을 전공하신 분이 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뭐 아예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뭐 이미 지났으니까 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분명히 뭐 있지는 않았겠습니까만은 결국은 대선적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대선 외에도 그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 계산해 본 결과 200억 이상이 아마 그 출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추산한 것은 사실 이번 선거는 대선하고 같이 만약에 선거를 치렀으면 하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숟가락 한 개 얹고 가는 거거든요. 선관위는 어떤 부분을 그 간과하고 있냐 하면,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중에서 네. 사퇴를 하고 줄 사퇴를 하고 네.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구에 또 다시 또 보궐선거를 치게 됩니다. 그런 그 것- 비용까지 아니 그런 걱정을 이 합산을 하시면은 해서 그거는 그 당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당에 있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못 나오도록 돈이 많이 드니까 도지사 선거만 하고 나머지는 당에서는 개인이 출마를 한다는데 그걸 나와라 말아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 선거도 도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그 대선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해줬습니다. 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하여 37.5%의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사님에 대해서 옳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성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홍 지사를 선택하신 분들 선거 이후에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 홍 지사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보수 진영이 무너질까 겁이 나서 사람으로 보면 아 그런 분만 만나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어떻게 그런 분을 골라 만납니까?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또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사실 끝난 문제가 아닌 게 예. 저는- 현재 또 예,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 그 유수년 권한 대행에 대한 그 직무유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다. 뭐 그런 뭐 네, 사후 그렇습니다.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고 그분이 홍준표 전 지사의 소위 이른바 꼼수 사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방조를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고된 일을 어떤 그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가 사실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유수년 권한 대행도 홍 지사의 그런 꼼수 사태를 함께 방조하고 동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그 보고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고발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또 그 이 권한 대행 때문에 뭐 교체해라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문제인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져야 되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어떤 이유로든 뭐 떠나고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도정을 좀 쇄신해야 되는데 여전히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전 지사께서 제청을 해서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런 꼼수 사태 논란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특정을 하신다면 꼼수 사태가 아니죠. 아니. 결국은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아니, 바라볼 수가 남편사님, 있는 것이죠. 이게 예.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본인이 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이제 도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좀 드러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여전히 홍준표 도정한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앞에 이제 보궐선거가 의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한 그 사태 문제에 대한 함께 공조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와 함께 지금 이제 도정 운영도 여전히 홍준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장하게 묻고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행정부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계속해서 이 두 분 말씀이 오고 가네요. 끼어들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도정 공백에 대해서 도지사가 없는 도정 공백에 대해서 네네. 도민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공무원 통솔력이라든지 예. 도민에 대한 대표성 이게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좀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수도 뭐 그럴 있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자 출연 기관장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권한 대행은 네, 뭐 인사권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명백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면은 어떤 그 뭐 제반 정치 세력들하고 함께 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제대로 풀어 나가겠는가 하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후에 뭐, 지금 예. 네,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됐는데 네. 뭐 어떻게 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도정 관련해서는 예. 크게 불협화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치도 잘 되고 있고 또 도민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도정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와 아니 의회와 우선 네. 뭐 그 도정 맞고 나서 예. 권한대행 맞고 나서 의회가 없었고요. 네. 의회가 없었고 또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도청 공무원이 홍준표 지사 그 유세하는데 후보 유세하는데 뭐 이래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선거관리 네. 그거는 위원회로부터. 예, 우리 의원님이 그 아니요, 제가 부분과 뭐-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발 조치 어쨌든 당해 있는 예,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이런 점들을 볼 때 유승민 권한대행이 몇 번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몇 번이나 업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선출직 권력이 그 자리에 계실 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일탈이 문제지. 그건 그걸-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발생했다라고 공무원- 단정할 수는 없는 아닙니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홍준표식 그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이제 유승민 권한대행까지는 한계다. 저는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자,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그 시도의 도지사의 공백이 있는 곳이 지금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인데, 그 외에 도지사가 지금 선출직 그 도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네. 그 일탈된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른 지역에 제가 사정을 잘 모르긴 한데 지금 17개 광역시도 네. 중에서 홍준표 지사만큼 전 지사만큼 도민들의 갈등을 많이 겪은 시도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그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되어 있다는 하나의 징표이지 그건 그것이 아니죠. 꼭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정말 좀 붕괴도 하고 있고 피해도 많이 받고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중단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도민 갈등들을 뭔가 좀 다시 해소하고 뭔가 좀 통합해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누군가 좀 해야 되는데 자, 무상급식이 저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권한대행은 예. 전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자, 이래 무상급식 보는 거죠.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 무상급식비 지급하고 누가 지급하죠? 도에서 지급 안 했습니까? 얼마를 그 교육층에 지급 안 했습니까? 얼마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도 또 지급한 아니, 게 얼마를 있고, 지급한지 얼마나 아십니까? 지급한 거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예. 액수는 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생색만 있습니다. 내는 수준이고 예. 지급을 해야 될 주체가 이제 경남도다 보니까 교육청이 마지못해 수용하는 어쨌든 뭐 그런 의뢰 위치인 거고 그래서 그거 안에 근데 꼭 그게 의뢰 위치라고 홍준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거부를 한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감사 권한 문제는 예. 뭐 캐캐묵은 논쟁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뭐그 지금 재연할 그 필요는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아니 없는 이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으면은 예. 유승민 권한대행이 이런 갈등들을 치유하고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명이 이제 민원성 항의 방문 같은 걸 가면은 네. 똑같이 그냥 청경도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유 없이 그렇게 막습니까? 당연하죠. 책임질 왜- 수 있습니까? 왜- 그 말씀에. 왜 좀 당연하다는 쓴소리, 말이에요. 비판의 목소리 예.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똑같습니다. 자, 정제된 비판과 예? 대안을 제시하는 그게 비판이 있어야 정제된 됩니다. 비판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인지 예. 앉아서 들어봐야 아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야기하고 그 있는 이제 거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네. 사이에 그런 대응을 맡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아마 시기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우리 도민들이 네. 염원하는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좀 흥분을 좀 하시는데 좀 가라앉히시고요. 자, 어쨌든 뭐 도전 공백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남은 뭐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 산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국가 산단, 뭐 경남이 뭐 지난해 3곳이나 선정이 됐어요. 특히 네. 밀양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예. 경남에서 참 대단히 전국에 4개가 아마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 그 중에서 3곳을 우리 경남이 유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네. 이것은 홍준표 전 도지사의 공적이 아닌가 네. 성과입니다. 예. 예. 지금 그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27일 날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을 이제 받아서 본격적인 공사만 개시하고 그다음 네. 투자자 유치하고
그런 절차들을 갖다 진행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차질 없이 아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나노 융합 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공항 자체가 밀양에 들어왔으면 아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었는데, 우리가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고 함으로써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노 산다는 2007년부터 밀양시가 추진하던 하고 사업이고, 있었던 사업인 거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홍 지사가 물론 이제 홍 지사 재임 시절에 예. 지금 열매를 거의 뭐 딴 거죠. 예. 그래서 뭐 홍 지사의 성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그거는 특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문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나노 산단이 이제 국가 산단으로 결정되는 그 배경의 문제입니다. 당시 국무총리가 내려와서 그 밀양 주민들 만나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약속을 한 거죠. 예. 그 시기는 밀양의 송전탑 문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뭐 반대급부 행태로 준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나노 산단만 잘 되면 될 거다 하는 그 이면에 그 송전탑에 반대하면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갈등을 그 해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미봉책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예, 그 같은 희생의 토대에서 나노 융합 산단 그 점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은 이 두 개를 뭐 이래 뭐 연동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예. 나노는 나노고, 그 다음에 송전탑 문제는 송전탑 문제입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 송전탑 문제를 좀 해결해서 정말 이제 나노 산단이 밀양 주민들 전체의 좀 축복을 받는, 동의를 받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저도 뭐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송전탑 문제의 해결에 뭔가 좀 빨리 좀 실마리를 풀어서 우리 그동안 반대하면서 그 고통을 받아왔던 밀양 주민들의 고통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예, 그래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표하시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밀양 송전탑 관련돼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크게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제는 뭐 저희들 차원에서라도 네. 좀 의견을 올려서 예. 어떤 해결에 어떤 물꼬를 좀 틀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양 나노 산단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입지 여건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우리 경남도나 밀양시의 좀 계획은 그게 정말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유치한다든지 것이죠. 또는 아주 그 실력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만 20개 정도 배치해서 네.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데, 그럼 또 거기 우수한 연구 인력이라든 이런 분들도 함께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따라 붙는 게 그분들이 그 공단에 일을 하러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또 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기본 조건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기반 시설 이런 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보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산단이 계획대로 잘 되기보다 또 그냥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의 계획이 좀 왜곡되고 굴절되는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리 되지 않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잘 되면 뭐 고용 효과라든지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니까 조금 이제 잘 되는 방향을 조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도 요즘 또 말이 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일대에 추진되고 있죠. 이게 이제 조선 쪽하고도 관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 자체는 네. 조선과는 뗄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인데, 해양 플랜트 산업의 클러스터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많은 특정 분야의 관련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자원 서비스 기업들이 이 모여 있는 결합체, 결집체로 아마 네.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당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이 단순히 보안의 문제가 예, 아니고 혹시 인정하고. 하동 갈사만 가보셨나요?
아동 갈사만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예, 이야기는 많이 듣고 그 있어요. 고향이 고성이시죠. 예, 고성의 그 동해면 잘 알고 거기에 있어요. 조선 특구 예, 세계지구 선정돼 가지고 사업 추진하다가 중단된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해양 플랜터, 조선, 또 기자재 뭐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는 약 170만 평 규모. 맞습니다. 그것도 바다 매립을 한 100만 평도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다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하다가 공정 한 30% 진행된 사태 지금 수독돼 있습니다. 그럼 조선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뭐 이 고성의 조선 특구 단지도 역시 조선 경기가 맞물려서 중단돼 있고 저는 똑같은 문제가 그제 해양 플랜터 문제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1년 정도 그 사이클을 탑니다. 조선 해양 자체가 네, 네. 사이클을 타는데 지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면 회복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 70%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제 여러 보고서가 예. 이제 그 좀 밝게 본 전망 보고서들이 여러 가지 물론 나와 이제 있는데요. 그렇겠죠. 나와 있는데 현재 세계적인 그 에너지 이 산업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그런 점에서 볼 때 규모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좀 검토가 한 번 더 검토. 면밀하게 예. 되고 전문가들의 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경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지 사업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서민 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우처 사업 형태로 처음에 출발했었죠. 네. 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계를 나눠가지고 초, 중, 고생, 네. 그다음에 신입생 장학 사업, 대학생, 네. 그다음에 졸업생 취업 지원까지 대학 그, 졸업생이요? 예, 오. 단계를 나눠서 예. 서민 자녀를 4단계 사업이죠. 예, 4단계 사업이죠. 서민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2단계는 이제 대학 입학하는 예, 그 신입, 학생들한테 신입생들이죠. 그 장학재단에서 예, 올해 170명을 선발해서 300만 원 예,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입학금 예. 주고 예. 요게 이제 2단계 예,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 짓고 있는 네. 난맹학사. 소위 학생들 기숙사 예. 기숙사에 약 400여 명의 경남 출신 서울에 그, 대학을. 대학을 서울에 다니고 대학 다니는 있는 재학생들이 네, 네, 네. 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예. 하겠다. 요게 이제 그 3단계 사업의 핵심이고 요 3단계, 4단계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예. 뭐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1단계가 문제입니다. 1단계가 이제 초, 중, 고. 예. 예. 초중고가 이제 처음부터 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 1단계 사업인데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사생아입니다. 아, 저 어찌 생각합니까?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되어서 그 시기에 네. 이 사업이 추진된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무상급식에 가야 될 지원해야 될 돈을 지원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이 돈을 아닙니다. 비판 여론이 있어서 그런 그 것이 아니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아니요 갑자기 결정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있어 잘 압니다. 저도 잘 여기에 알고. 참여를 하고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 대상자가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교육청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교육 전문 행정기관입니다. 예. 여기서 똑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면 네, 중복되고 중복되면 있고.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지자체가 예. 적어도 그런 교육 행정을 펼치려면은 교육 전문기관, 행정기관과 상의를 해서 저는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물론 맞겠죠. 일반 행정기관이 어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뭐 교육도 우리가 직접 챙기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뭐 도에서는 한 98% 만족도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예산 낭비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예, 많고 그다음에 그 도에서 만족도 조사 그 수치를 내놨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도 생각을 네. 해보세요. 이 그냥 내 걸 뭐 요걸 뺏은 대신에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주는데 그게 뭐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이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쓰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 이거 싫어 이래서 누가 했어요? 당연히 만족도가 나오는 거죠. 네. 예. 저 만족도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교육 초중고생은 초중고생 교육을 그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 정말 도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사업이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 예산이 중복되게 없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급부 자체를 제공해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권장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특히 않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서민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의 그 정책 자체는 결국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서민 자녀 형태로 지원을 하고 네. 서민 자녀에게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네. 도교육청 교육은 예, 이게 선택적 교육이 아니고요. 보편적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자, 이거 그런 이 교육에 역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녀를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어떤 직접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아니, 것이기 남편은 때문에 네. 좀 더 나는 좀 솔직하게 예.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그 시기적으로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그때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대상자가 또 교육청 그 초중고생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맞다. 좀 이 생각입니다. 예, 아이고, 두 분이 그냥 설전이 오갑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차질 없는 경남 도정 공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홍준표 도지사가 떠나는 순간까지 예. 한 4년 5개월 재임하면서 떠나는 순간까지 좀 갈등을 빚고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좀 속도 좀 비슷하게 막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곤 네. 이 속에 많은 좀 갈등들이 있었는데 예. 좀 이런 좀 갈등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네. 좀 이렇게 좀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네. 생각이고 이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을 모아내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한 추진 동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도 행정에서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는 뭐 지리산 댐 건설 문제라든지 또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타당성도 떨어지고 이미 정부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건 더 그냥 욕심 내지 말고 여기서 백지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경상남도는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길을 열어서 네. 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네. 좀 더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그 지방 정부 그다음에 도민 시민단체들이 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러면 아마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경남 도정이 발전해 나가는데 이바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두 풀어내는 속풀이 토크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의 속풀이 토크 무엇입니까? 먼저 여영국 의원님의 속풀이 토크 짧게 뭐 말씀해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유순현 도지사 권한 대행이 네. 저는 홍준표 도지사의 좀 악습을 좀 끊고 좀 도정을 대개혁하는 길에 나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권한 대행 자리를 내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남상권 변호사님. 예, 지금 계속해서 뭐 악습, 패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공과 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과를 갖다가 지금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순현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임명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선택을 해서 그만둔다면 이것은 곧 공무원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본인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좀 더 열린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되기를 바라고 또 그분이 지금 우리 의원님이 보시듯이 뭐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은 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에서는 경남도정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주제가 좀 너무 많은데 네. 좀 다음엔 단일 주제 하나 가지고 예. 좀 깊게 또 한 번 토론하고 출연을. 논쟁할 수 있는 예.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평소 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네. 대담을 한다는 것도 참 영광스럽고 솔직히 오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동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제가 모르는 이 산업 분야 예.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네. 공부한다고 했긴 했으나 그 의원님의 어떤 그 수준에는 제가 미치지 못해서 또 부실한 아니라니까. 대답이 되지 않았는가, 네. 폐를 끼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닙니다. 좀 공부를 많이 하게끔 또 경남도정과 관련돼 있는 현안들을 어느 때보다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대담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남도는 도지사가 없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흔들림 없는 도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대담하게 찾아내고 속 시원한 이야기들로 풀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 다음 시간에는 더욱 대담하게 대담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